최동석, 유정식의 경영톡. 네, 국민TV 라디오가 확대 편성, 개편을 맞아서 새롭게 준비된 코너죠. 미디어 협동조합의 최동석 경영 담당 이사와 그리고 인퓨처 컨설팅의 유정식 대표와 함께하는 경영 토크. 오늘 이 스튜디오에 이 재밌는 얘기를 제가 재밌다라고 표현을 해서 좀 그런데 과연 재밌게 해주실지 여러분의 몫이고요. 판단은 두 분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재밌게 해주셔야죠. 어떻게 재밌는지 저희가 몰라서. 잘 까불지 못해가지고.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네. 까부는 거는 제 몫으로 돌리고요. 자, 많은 분들이요. 왜 하필 경영 토크일까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경영은 사실 보통 사람들한테는 별로 무관한 일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기 쉽거든요. 근데 이 경영 토크를 정말 해야 된다고 강력히 주장하신 분이 최동석 이사님이신데, 이사님 왜 그러셨어요? 이제 경영이라는 현상은 우리 사회 곳곳에 있잖아요. 네. 가정 경영에서부터 국가 경영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조직 속에는 반드시 경영 현상이 있는데, 경영 현상은 일반적인 우리의 생각과 조금 다릅니다. 근데 그 조금 다른 것을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자기가 그냥 그 본능적인 생각에 따라서 경영을 하거든요. 그러면 반드시 그 나쁜 결과가 와요. 그래서 좋은 결과를 갖도록 하기 위해서 경영 현상이 어떻게 일어나고 그것을 어떻게 경영해야만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지를 우리가 얘기해주고 싶어서 이렇게 시작을 했죠. 네. 자, 최동석 이사께서 내가 이 경영 관련해서 팟캐스트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 방송을 좀 해봐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유정식 대표께 처음 하셨을 때 네. 어떤 느낌이셨는지가 궁금해요. 예. 먼저 제가 이 두 분들은 이제 청취자께서 좀 잘 아시는데, 예, 저는 사실 듣보잡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 소개를 좀 하고 이제 진행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제일 중요한 걸 빠뜨렸네요. 죄송합니다. 예. 예. 아니 이제 유정식 대표가 듣보잡이라면 우리는 듣보잡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예. 그게 무슨 뜻인가요? 그러니까 듣도 보도 못한 예. 곱하기 2. 예. 그렇게요. 예. 네. 제 소개를 드리면 저는 이제 인퓨처 컨설팅, 아마 잘 못 들어봤을 것 같은데, 제가 거기 컨설팅 대표를 하고 있으면서 주로 이제 기업들 대상으로 이제 경영 컨설팅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네. 요즘에 이제 이 컨설턴트란 말이 좀 싫어서 카운셀러라는 말로 좀 바꿔서 이제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오, 좋은 아이디어네요. 근데 컨설턴트라는 말이요. 네. 왠지 더 전문적이고 있어 보이는데 왜 그 말이 싫으세요? 이 컨설팅 컨설트 그 말을 갖다 좀 분석을 해보면, 컨이 속인다라는 뜻이고요. 네. 설트, 그게 이제 인설트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모욕한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속이고 모욕을 주는, 그걸 통해서 돈을 번다라는 느낌이 좀 있어가지고 좋지 않겠다 싶어서 이제 요즘에는 이제 카운셀링, 그러니까 기업들을 대상으로 자문을 해주는 방식으로 제가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카운셀러라는 말을 좀 쓰고 있습니다. 컨설팅이라는 용어에 그런 뜻이 있었는지는 저도 처음 알았네요. 예, 저도 처음 알았네요. 아마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도 어머, 그런 뜻이 있었어? 예. 제가 만든 겁니다. 예. 제가 컨설팅 할 때는 컨설턴트들에게 이렇게 말했거든요. 컨설턴트는 하나님과 동급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컨설턴트가 얼마나 소중한 직업인지를 알고 우리 기업에 가서 잘해야 된다, 이런 걸 말하면서 교훈을 줬는데 제가 교훈을 잘못 준 것 같네요. 저는 그래서 이제 예전에 이 컨설팅 절대 받지 마라, 이런 책을 쓴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컨설팅 하시는 분들한테 굉장히 많은 욕을 들어본 적이 있거든요.
예. 제가 왜 그 책을 썼는지, 그 다음에 네. 지금 이렇게 나와서 이 팟캐스트, 그러니까 우리 방송을 하는 이유도 같이 연결이 되는데요. 이 경영 현장에서 만나는 여러 가지 우리가 이제 그 컨설팅을 해주는, 자문을 해주는 것들이 현실과 굉장히 동떨어졌다. 미국식 성과주의를 그대로 이제 가져와서 도입을 하다 보니까 인간을 무시하고 인간을 어떤 그 도구나 숫자로 보는 그런 경향이 굉장히 많고요. 그걸 그렇죠. 또 강요를 하고. 그렇죠. 예.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그 좀 뭐랄까 실망감 혹은 이제 자괴감 이런 것들을 많이 느껴서 제가 이제 이 카운셀링이라는 말로 이제 다시 쓰고 있고요. 예, 그렇습니다. 요즘은 제가 이제 그런 생각들을 좀 변화를 주고 싶어서 제가 이렇게 좀 용기를 내서 사실 제가 방송을 많이 해본 사람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와서 또 제가 이런 말을 하게 되면 기업들의 많은 경영자분들이 쟤랑 이제 일하면 안 되겠다. 일거리 떨어지겠다. 예, 이렇게 생각할 어떤 그 걱정거리가 좀 있는데 그걸 네. 무릅쓰고 제가 나왔습니다. 제가 컨설턴트 관한 이야기는 컨설팅 펌에 처음 가서 하면서 제가 그렇게 말한 컨설턴트가 굉장히 그 하나님과 동격에 해당되니까 우리가 몸가짐이나 우리의 생각이나 말이나 이런 것들을 잘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했던 왜 그러냐 왜 하나님과 동격이냐 이런 걸 물어본 컨설턴트들이 있을 때 네. 제가 이렇게 대답했거든요. 그 창세기에 보면 성경 창세기에 보면 그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하신 일이 사람을 창조했거든요. 그 다음에 사람을 만들어 놓고 보기에 아주 좋았더라 하면서 그 최초로 아담과 이브에게 그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마라. 이렇게 컨설팅을 하셨거든요. 예, 최초의 컨설턴트네요. 최초의 컨설턴트가 바로 창세기에 나오는 하나님이었거든요. 예.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가서 기업의 경영진에게 컨설팅하는 모든 행위는 하나님이 하시는 행위와 같다. 그러므로 컨설턴트라는 이 직함이 매우 중요하다. 매우 거룩한 것이다. 이렇게 제가 가르쳤는데 잘못 가르친 모양이네요. 네. 예. 컨설턴트라는 의미가 그런 줄 알았으면 저도 카운슬러라고 네. 바꿀 걸 그랬나 봐요. 예. 네. 지금 두 분의 카운셀러와 함께 예. 예, 경영 토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제 사실은 일상적으로 접하는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좀 어렵다. 그리고 동떨어졌다라고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뭐 정치나 경제, 이 거대 담론에 대한 이야기 사람들이 참 자유롭게 많이들 일상적으로 하고 삽니다만 경영이라는 담론이나 의제는 우리 일상생활에서 설정된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사람들이 사실은 정치, 경제 이야기 많이 하고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는 것에 대해서 있어 보인다. 내가 네. 뭐 특히 이제 그 책방에 가게 되면 이 경영서하고 경제서가 있어요. 근데 경제에서는 사람들이 많이 찾습니다. 왜냐? 이걸 보면 뭔가 내가 배우는 것 같고 내가 수준이 높아지는 것 같고 그런 인상을 갖기 때문에 이제 경제서가 많이 팔리는데 의외로 경영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무감각한 게 많습니다. 예, 그래서 뭐 그런 어떤 빈 공간을 우리가 좀 파고들어서 상식이 아니라 상식이 아니었다. 그게 그 어떤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이 상식이 아니었다. 현실하고 맞지 않다. 그런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제가 이렇게 동참을 하게 됐습니다. 사실 이 팟캐스트를 좀 해야 되겠다 하는 거는 요새 팟캐스트 시대가 됐잖아요. 네. 어떻게 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상과 철학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서 특히 지금 유정식 대표가 얘기한 대로 미국식 경영학의 폐해가 너무나 심대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바로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인간 존중의 경영, 인간 중심의 경영 패러다임을 우리 땅에 좀 정착시킬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고요. 그중에서 이제 우리 유정식 대표는 그 전에 혼자 팟캐스트를 조그맣게 한 적이 있어요. 내가 그걸 다 들었거든요. 아, 그러세요? 그걸 다 들어봤어요. 근데 혼자 고군분투해요.
그래서 내가 보기엔 뭐 음질도 별로 좋지 않고 집에서 그냥 집에서 PC 혼자 PC 마이크 놓고 예. 이렇게 녹음해가지고 올리고 그랬어요. 그래서 아니 그거 하실 때 인기 네. 좀 있으셨어요, 유 대표님? 그래도 지금 뭐 그 아이튠즈 들어가면 네. 비디오 캐스트 경영 분야 2위 정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오. 그래서 예. 겸손해서 그렇지 예. 듣보잡이 아닙니다 절대. 예. 근데 아직까지 이제 경쟁 팟캐스트가 없기 때문에 그게 2등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만큼 또 이제 바꿔 생각하면 사람들이 이 경영에 대해서는 그 관심이 별로 없구나. 이걸 또 이제 증명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는데. 근데 관심은 없고 특별히 내가 경영 문제와 관련이 있나? 나는 상관없이 살고 있는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마 두 분과 계속해서 얘기를 나누다 보면 이 방송을 계속해서 접하다 보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구나. 그리고 그 속에 참 젖어서 살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렇죠. 지금 뭐 남양 유업인지 남양 유업인지 남량 유업이 맞는 것 같아요. 예, 네. 그 회사 때문에 굉장히 지금 이슈가 되고 있잖아요. 네. 그게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런 사태가 일어났을까요? 글쎄요, 그게 이제 그 한마디로 얘기하면 경영이 민주화되지 않았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 국가적인 이슈들도 대부분 다 원인은 민주화되지 않았기 때문이거든요. 근데요, 많은 사람들이요, 그 사태와 관련해서 그냥 흔히 이제 유행어처럼 갑, 을의 문제다라는 식으로만 한쪽 시각으로만 보잖아요. 근데 지금 이사님께서는 전혀 새로운 말씀을 하셨어요. 경영이 민주화되지 않아서다. 그렇죠. 네. 저는 구체적으로 좀 말씀드리면 이 경영 민주화 이제 경영이 이제 민주화가 안 된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 그 중에 한 가지 이유가 성과 지상주의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 지금 뭐 이제 뭐 사과하는 말도 들어보면 다 개인의 문제로 이렇게 치환시키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 팀장이 인성이 부족해서 그래서 말이야 인성 교육을 시켜야 되겠다 이런 소리를 하잖아요. 이런 따위의 얘기를 하죠. 진짜 한심한 경영진이죠. 왜 그 팀장이 그렇게 욕설을 내뱉을 수밖에 없을까요? 위에서 쪼니까 그렇죠. 그렇죠. 예. 회사에서 시키는 대로 한 죄밖에 더 있겠어요. 예, 어떻게 보면 네. 그렇죠. 어떻게 보면 그 사람도 피해자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렇죠. 아주 심각한 피해자라고 말할 수 있죠. 예, 이렇게 이제 성과 지상주의는 곧 경영의 문제입니다. 근데 그런 문제는 이제 접어두고 거대 담론만 이야기하는 것 과연 옳을까요? 좀 사실은요, 어떤 사태가 발생할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달려들어서 한 가지 시각으로 규정 지어버리잖아요. 그렇죠. 이번 문제만 해도 갑을의 문제다. 내가 갑이네, 내가 을이네. 네. 서로 또 유행어처럼 내가 을이에요. 그래서 심지어 네. 계약서에다가 갑과 을을 못 쓰게 한다는 거 아니에요? 참나. 네. 롯데가 이렇게 한다고 그러죠. 네. 어이가 없어요. 네. 갑, 을을 안 쓴다고 해서 갑, 을이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실은 어떤 사태를 놓고 보면 심리학적으로도 따져볼 필요가 있을 것이고, 그렇죠? 그리고 뭐 경제적으로 따져볼 필요도 있을 것이고, 정치적으로도 해석을 해야 되겠지만 분명한 것은 어쨌든 경영학적인 측면에서 또는 경영의 측면에서도 이 사태를 바라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다양한 시각을 좀 제공할 필요가 있다라는 필요성도 저는 그 사태를 보면서 느꼈어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경영의 시각 또는 경영학의 시각에서 바라본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어떤 특정한 관점으로 사태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 경영학은 모든 학문을 다 갖다가 사태의 진실을 밝혀서 생산성을 높이는 학문이거든요. 네. 한마디로 말하면. 그렇기 때문에 특정한 사건이나 사태를 그러니까 정치적 관점에서만 바라봐서는 안 되고 심리학적인 관점에서만 바라봐서도 안 되고 그것을 다 아울러서 통합적으로 바라봐야 되거든요. 그것이 바로 경영적 관점이거든요. 그러니까 남양 유업인지 남양 유업인지는 그 경영 현상이 어떤 식으로 일어났는지를 조사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경영 현상이요. 네. 굉장히 중요한 용어거든요. 그러니까 경영 현상은 우리가 보이지 않아요. 그렇지만 있어요. 그래서 그 경영 현상의
모든 조직원들이 구속받거든요. 그런 그 구속받는 경영 현상이 뭔지를 모른 채 그 사람 한 사람의 행동이 잘못됐다 잘됐다 평가하는 것은 아주 잘못된 방식으로 우리가 접근하는 거죠. 네. 그렇죠. 그런 시스템의 문제인데 여러 가지 뭐 개인적인 문제를 치환한다든지 그렇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깨부수기 위해서 이렇게 네. 하는 거죠, 사실은. 네. 뭐 또 한 가지 사례를 좀 말씀드리면 그 소방방재청이 이 소방관들이 임무 수행을 하다가 다치면 벌점을 주겠다. 아, 진짜 예. 많은 시민들이 공분을 샀던 이런 그 네. 이런 그 벌점 제도를 제도랍시고 이렇게 실시를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아니 도대체 그런 얼토당토하는 제도가 어떻게 만들어질 수 있는지 네. 도대체 누구 머리에서 나온 건지 이것도 역시 이제 어떻게 보면 그동안에 그 미국식 경영학의 폐해 중에 하나일 수 있죠. KPI를 설정하면 사람들이 다 그걸 준수하기 위해서 따를 것이다. 아 일단 규칙부터 정해놓고 나서 네. 규칙이 굉장히 훌륭하면은 당연히 사람들도 거기에 맞춰질 것이다. 네. 그래서 규칙 중심이 되는군요. 예, 그렇죠. 규칙에 사람들을 맞추도록 한다는 거죠. 사람에 맞추는 게 아니라 규칙에. 그래서 그러니까 일단은 훌륭한 규칙, 그러니까 실제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그런 문제는 따져보지 않고 딱 봤을 때 번듯하고 네. 그럴싸한 규칙을 딱 만들어 놓고 정책이다, 제도다, 이제 따라라 하면은 자연히 좋아질 것이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렇죠. 소방방재청에서 그런 짓을 했는지 그거는 제가 처음 들었고요. 저는 원래 신문 잘 안 보거든요. 텔레비전도 안 보고 그래서 소식이 아주 늦어요. 그래서 팟캐스트를 하려도 뭐 소식을 잘 알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하시려고요? 그래서 저는 유정식 대표만 믿는 거죠. 아, 저도 잘 안 보는데요. 요즘에 제가 신문이나 이런 텔레비전 같은 걸 안 보는 이유는 거기서 내뱉는 정보라는 게 지극히 정보의 유효 기간이 짧아요. 하루치잖아요. 그러니까 그 신문만 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제가 봤을 때는 좀 심하게 말하면 하루살이에요. 그 다음날 다른 정보가 또 나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하루만 유효한 정보를 가지고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거든요. 그래서 저는 신문을 안 보고 나니까 오히려 머리가 개운하고요. 책을 보면 책이 더 잘 들어오고 아주 좋아요. 그러면은 지금 이 방송은요 하루짜리 방송이 아니라는 거죠. 적어도 일주일은 가지 않을까요? 우리가 예. 주간으로 업데이트하니까 네. 일주일의 유효 기간을 갖는 팟캐스트라도 한번 만들어보자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유효 기간 끝나갈 때쯤 되면 또 새로운 걸 그렇죠, 그렇죠. 알려주고. 뭐 지금 보니까 계속 우리가 사실은 이야기거리가 없으면 어떡하나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네. 계속 지금 우리를 위해서 일이 터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뭐 예. 한국 사회만큼 다이나믹한 사회가 없죠. 예. 할 얘기는 무궁무진히 있습니다. 뒤에서 또 계속 얘기하겠지만. 네. 자, 그래서 이제 두 분이 굉장히 의욕에 차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그냥 기업과 관련된 얘기 그리고 CEO와 관련된 얘기가 그냥 경영의 얘기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우리 삶에 우리도 모르게 굉장히 깊숙이 들어와 있고 젖어서 살고 있는 사실은 내 문제이기도 하고 왜 어느 순간부터 자기 경영이라는 말도 나오기 시작했고요. 네. 가정사에도 경영이란 말을 붙이기 시작했고요. 여기저기 갖다 붙이면서 굉장히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것에 대표적인 명사처럼 경영이란 말이 쓰이기 시작했어요. 네. 네. 그러면 우리 이 방송에서도 이렇게 자기 경영 잘하셔야 됩니다. 라는 식의 그런 얘기들 해주실 건가요? 일부는 있겠죠. 근데 우리가 이제 목표하는 바는 그 사회 전체가 민주화되어서 생산성을 높이는 데 있거든요. 그러니까 생산성이라는 말을 경영학하는 사람들은 많이 하는데 실제로 이 지식 근로자들에게 생산성 얘기를 하면 아주 싫어해요. 왜냐하면 생산성이라는 용어가 마치 공장에서 일하는 그 육체 노동자에게만 해당되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어요. 그건 아주 잘못 아는 거죠. 20세기 전체가 산업혁명 이후에 특히 20세기 들어와서 그 경쟁은 생산성에 의해서 판가름 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생산성을 높일 것인가 사회 전체적으로. 그래서 생산성, 효율성, 능률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경영 토크를 계속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죠. 네, 최 이사님께서는 경영 민주화라는 측면에서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경영 토크를 하시겠다라고 그러니까 말씀을 하셨어요. 민주화되면 생산성은 자연히 높아지는 거죠. 네. 네. 자, 카운셀러이신 유정식 대표께서는 이 방송을 통해서 어떤 것들을 목표로 하시나요? 뭐 경영 민주화라는 어떤 그 담론 이것도 중요하죠. 근데 저는 약간 좀 미시적으로 좀 접근을 해봐서요. 아, 네. 우리가 여러 가지 경영의 그 시스템 제도들이 인간의 심리를 굉장히 무시를 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본성이나 심리 이런 것들은 무시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떤 규칙을 정해놓고 그에 따라서 이제 따라라 이런 식의 이 접근 방식을 취하고 있거든요. 옳지 않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우리가 상식으로 알고 있는 것들을 하나씩 파괴해 나가면서 오, 상식 파괴자가 되자라는 게 저의 이제 예를 들면 그렇죠. 이런 거죠. 예. 그러니까 급여로 사람들을 동기부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든지 급여를 많이 주면 사람들이 더 열심히 일할 거라는 당연한 거 생각이라든지 아닌가요? 그게 이제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잘못된 생각이라는 게 수십 년 전부터 이야기가 되어 왔는데 심리학자들이나 연구하는 사람들이 근데 아직까지 그런 것들이 경영 현장에 접근이 안 되고 있어요. 접근이 안 될 뿐만 네. 아니라 오히려 그 성과주의가 더 강화되잖아요. 그래서 연봉을 많이 받기 위해서는 더 많은 일을 해야 되는 게 당연한 거고 네. 그리고 일을 많이 하고 잘하면은 돈을 더 받는 게 맞는 거고. 네. 그렇지 않다는 사실이 과학적으로 계속 연구되고 있고 그 결과물들이 발표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게 지금 경영 현장에서는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가고 있죠. 그 전혀 엉뚱한 네.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게 왜 강화되고 더 고착화되는 걸까요?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그렇죠. 아, 본능적으로 생각- 따르는 거예요. 그냥 그럴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들어왔기 때문에 돈을 많이 주면 사람들이 열심히 일할 것이다라고 계속 그렇게 믿고만 있는 거죠. 그러면 두 예. 분을 제외한 나머지 경영 전문가들이 저희들이 속인 거 아닌가요? 아니 뭐 어떤 면에서 그럴 수 있죠. 예. 뭐 꼭 속였다기보다는 제 생각에는 지금 그 유정식 대표가 얘기한 대로 그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계에 대한 문제 의식이 없는 거죠. 아, 우리의 책임도 일정 부분 있다. 그렇죠. 그래서 직원들도 자기들이 돈을 많이 받으면 열심히 일하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네. 그건 속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 이게 않거든요. 천만의 말씀이죠. 예. 예를 한번 들어보죠. 바로 가까이 앉아 계시는 네. 문희정 아나운서께서 지금 아니 그 앞에다가 예. 미모의 미모에 예. 그거 붙여줘야 돼요. 그거 안 붙여주면 우리 여기 경영 삐집니까? 토크 계속하기 어려워져요. 예, 알겠습니다. 네, 립 서비스는 확실하게 해주시고요. 예. 네. 미모에 문희정 아나운서께서 지금 여기 국민TV에 조인을 하셔가지고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돈을 많이 줍니까 지금? 아니요. 근데 일을 어떻게 하십니까? 굉장히 열심히요. 열심히 하시죠? 네. 돈하고 열심히 하는 것 이게 어떻습니까? 연결이 됩니까 지금? 이퀄 안 돼요. 안 되죠? 네. 예. 왜 열심히 일하십니까? 재밌어서요. 이거 재밌어서. 하면 행복해지니까. 네. 마찬가지죠. 직원들을 행복하게 해줌으로써 열심히 일하게 만들어서 그걸 통해서 성과를 창출하는 게 생산성을 높이는 일이지. 예, 그렇죠. 그게 진정한 의미의 생산성이죠. 생산성이죠. 그러네요. 예, 일단 저 사실 잠깐만 이러면 내가 생각을 안 하고 산다는 게 자명하게 드러나는데 지금 말씀하신 게 맞아요. 저는 저희 네. 회사 분위기가 너무 좋거든요. 굉장히 자유롭고 완벽한 수평 구조예요. 저희가 저희 최 이사님께서 늘 강조하시듯이 그래서 누가 시키지 않아도 그냥 제가 더 할게요. 제가 재밌으니까요. 이런 식으로 자청해서 일을 해요. 근데 네. 뭐 방송을 이렇게 많이 한다고 해서 사실은 월급이 더 나온다거나 돈을 더 번다라는 거는 전혀 연결이 안 됨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한 생각까지도 없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제가 이건 조금 다른 빗나갔는지 모르지만 그 사람을 뽑을 때 저는 항상 그 사람의 행동을 본다 했잖아요. 네. 행동을 본다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네가 진짜 좋아하는 게 뭐냐. 그래서 그거에 미쳐 있느냐. 이런 걸 저는 아주 유심히 보거든요. 그래서 일을 시켜보고 일을 시켜봤는데 뭔가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동기부여를 따로 해줘야 될 것 같다는 느낌이 있을 때는 내가 잘못 뽑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냥 가만 놔둬도 그 일을 계속 하는 거예요.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저처럼요. 그렇죠. 예. 뭘 더 맡아서 더 하려고 그러고 계속 뭔가 더 하려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보면 그냥 관리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알아서 놔두면 지가 알아서 모든 일을 다 알아서 해요. 네, 뭐 굳이 뭐 언제 나와라 언제 들어가라 얘기 안 해도 계속 있으니까 그냥 왜 집에 안 가냐고 자꾸. 그렇죠. 저 여기 지금 2시간 전에 왔거든요. 네. 예, 왜 이렇게 일찍 왔을까요? 저한테 출연료 지금 이제 안 받고 있지 예, 않습니까? 우리 없어요. 다 자원봉사야. 예, 자원봉사죠. 근데 왜 이렇게 열심히 하려고 할까요? 그러게요. 예. 왜요? 왜 하세요? 재밌으니까요. 이걸 해야 예. 되겠다는 예. 그 말하자면 사회적 의미가 예. 나를 감동시키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걸 해야 되겠다. 근데 이 방송 듣는 사람들 중에서는 네. 혹자는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네. 아유, 저기 앉아 있는 저 세 사람들은 먹고 살만하니까 저런 소리 하지. 지금 당장 집세를 내야 되고 애들 학교를 보내야 되는 우리한테는 아유, 해당 안 되는 말이야라고 얘기를 할지도 몰라요. 좋은 말이에요. 진짜 날카로운 좋은 질문이네요. 날카로운 지적이고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생산성을 진짜 높이고 싶고 선진국이 들어가려면 빨리 복지 국가가 돼야 되는 거예요. 복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먹고 살고 자고 하는 일에 걱정하지 않고 돈 버는데 걱정하지 않고도 자기의 삶을 유지할 수 있다면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하겠죠. 그죠? 네. 일단 이거는 굉장히 좀 큰 문제라서 잠깐만 좀 스탑을 시키고요. 저는 그 아까 그 제가 말씀드렸던 그 오해를 좀 풀어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참고로 저도 돈을 벌지 않으면은 먹고 살기 힘든 노동자 맞고요. 예. 저는 일단 이렇게 솔직하게 얘기를 했어요. 자, 두 분은 어떠십니까? 뭐 이제 먹고 살만하죠. 지금은. 예. 이사님께서는요? 아니 저는 아니요. 이거 듣는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요. 이사님은 제가 지금 호칭을 계속 이사님이라고 네. 표현하듯이 굉장히 좋은 스펙을 가지셨고요. 유 대표님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저도 겉에서 볼 때는 아나운서라는 굉장히 화려한 직업을 가졌잖아요. 근데 일반 직장인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내가 그 타이틀을 가지고 있으면 나도 그 자리에 있으면은 당신네들처럼 얘기할 수 있고 살 수 있어라고 얘기할 거거든요. 아, 그런 관점에서 얘기하시는 거군요. 그럼요. 네. 예. 근데 유 대표님이나 저나 사실은 살아오면서 돈을 벌어야 되겠다고 해서 무슨 일을 한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네. 내가 하고 싶은 거를 진짜 좋은 거를 내가 즐거워서 계속 일하다 보면 그냥 돈벌이는 뒤로 따라오거든요. 결과적으로 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돈이 많이 따라오건 적게 따라오건 간에 그렇죠. 그러니까 그 돈을 쫓아가게 되면은 이제 괴로워지고요. 본인이 재밌어하는 행복한 일을 따라가면 돈이 뒤에 따라오는 거죠. 네. 예. 이제 많은 분들한테 제가 하고 싶었던 얘기는 이거예요. 사실은 저도 이제 계속해서 이 직업을 유지하기 위해서 중간에 이제 뭐 이 일을 할 수 없는 기간도 있었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야 먹고 살아야 되는데 빨리 다른 직업을 찾아봐라라는 얘기를 참 많이 했는데 다른 어떤 걸 생각해도 이 일만큼 행복하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저는 뭐 가까이 있는 동생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한심하다고 얘기하고 철이 없다. 어떻게 언니는 언니가 하고 싶은 일만 하면서 살려고 하느냐. 이래서 그런 소리 다 감수해가면서 일단 배를 좀 골았어요. 예. 예, 저는 그걸 선택했어요. 예, 배가 고프더라도 하고 싶은 일을 계속 해야 되겠다. 그래서 굉장히 고통스러운 시간이 있었는데 중요한 거는 다시 또 행복한 일을 찾으니까 비록 많은 돈은 아니지만 또 욕심만 조금 버리고 뭐 옷을 사거나 또는 좋은 걸 먹는다거나 이런 거에 대한 욕심을 조금만 줄이고 포기하니까요. 그 적은 돈으로도 더 행복하게 살 수 있겠더라고요. 저는. 예. 저는 조금 생각이 달라요. 네. 이제 밥 세 끼는 항상 먹어야 된다. 네. 이런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면 뭐 조금 줄이고 뭐 이렇게 하니까 되더라. 이렇게 하면 지금 직장을 찾아서 헤매는 수많은 젊은이들에게는 조금 안 좋게 들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 어떤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아까도 이제 우리 유정식 대표가 얘기한 거지만
어떤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사회 전체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문제를 사회 전체적으로 해결해 주지 않으면 젊은이들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은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처럼 이렇게 해결하거나 또는 현실과 타협하거나 네. 이런 개인의 선택의 문제로 해결하려고 대들지 마라. 이런 그렇죠. 얘기는. 그렇게 하다 보면 답이 안 나옵니다. 지금은. 근데 지금은 사실은 네. 다들 그렇게 살고 있는데 예, 그렇게 살지 말라라고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거죠. 어디선가 이제 본인이 이제 행복해질 수 있는 그런 일이 있다고 보거든요. 예. 그런 일을 쫓아가다 보면 일단 잠깐은 굶을 수도 있죠. 저 사실 이렇게 이 자리까지 해보면 사실 높은 이슈도 아닌데 지금 이렇게 밥을 먹고 사는 이유가 제가 잠깐 참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예. 제가 지금 뭐 사실은 일반 그 컨설팅 펌에 계속 다닐 수도 있었는데 그렇지 않고 이렇게 나와서 하게 될 때 한 뭐 1, 2년 정도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1년에 뭐 이제 제가 번 돈이 이제 뭐 신입사원 연봉도 안 되는 그런 돈을 벌면서 이제 이렇게 진행을 했거든요. 그걸 참으면서 본인이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거죠. 저는 이제 하고 싶은 일이 뭐였냐면 이 컨설팅 자체를 깨고 싶었어요. 예, 아까 상식을 파괴한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컨설팅 받지 마라. 예, 이 책을 썼구만. 그 책을 썼죠. 그래서 제가 이 욕을 먹을 각오를 하고 컨설팅을 나중에 안 할 생각도 하면서 그런 책을 썼거든요. 근데 저의 어떤 벌 수 있는 어떤 잠재적인 돈을 포기를 했다라고 볼 수 있죠. 네. 그렇죠.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뭐 지금 이렇게 어느 정도 밥 제가 3끼는 먹게 됐다. 예, 그렇죠. 예. 남들하고 똑같이 가는 게 아니라 남들하고 다른 뭔가를 찾아갈 때 본인이 원하는 상태에 갈 수 있는 거죠. 똑같이 가면 안 됩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네요. 어떤 사회 구조적인 문제도 시스템도 반드시 바뀌어야 할 부분이 있고 개인도 어느 정도 생각을 바꿔야 할 부분이 있는 거고요. 예. 둘이 같이 가야 되죠. 그렇겠네요. 네. 예. 자, 그렇죠. 그렇다면 아까 잠깐 그 말씀하셨어요. 돈을 회사에서 많이 주는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직원들을 충분히 열심히 행복하게 즐겁게 일하게 만들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많은 이제 직원들이요. 나도 그런 회사 다니고 싶어요. 예. 하지만 그건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우리 사장님이 바뀌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라고 얘기를 그렇죠. 하죠. 예. 그래서 우리가 경영 토크를 앞으로 계속 하려고 하는 거예요. 네. 사장님들이 좀 이거 들으실까요? 아마 이걸 직원들이 듣고서 네. 아마 이제 들어보라고 하실 것 같아요. 예, 어떤 식으로든. 여기서 들었는데 우리 회사는 왜 이 모양이냐? 바꿔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지금까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예. 생각을 안 하던 직원들이 생각을 하기 시작하고 문제 제기를 하기 시작하고 변화를 촉구하게 되면은 어쩔 수 없이 바뀌게 된다. 우리 사회가 차차 바뀌겠죠. 바뀌겠죠. 네, 쉽지는 않겠지만. 쉽지는 않겠죠. 그렇지만 계속해야죠. 예. 장기전이 될 것 같은데요. 뭐 아직까지 우리가 경제 민주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진척된 게 없지 않았습니까? 이것도 마찬가지 장기전으로 우리가 해야죠. 그러니까 정치 민주화, 경제 민주화에 이어서 경영 민주화가 되도록 해야죠. 제목을 치유의 경영학이라고 이름 붙이지 못한 거를 내가 지금 후회하고 있어요. 예. 그때 내가 출판사에다 확실히 우겨서 이렇게 해라 이랬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한 그렇게 하시죠. 그러면 치유의 경영 토크? 경영 토크든 경영 이야기든 네. 그렇게 어때요? 네, 괜찮아요. 좋아요. 치유라는 말을 붙이자고 우리 사회가 너무 병들어 있으니까. 네, 저는 그 경영 이야기로 관점을 달리해서 인간적인 차원에서 경영을 얘기할 수 그렇죠.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새로운 것 같아요. 새롭죠. 네, 이렇게 인간적인 관점에서 경영을 얘기하신 분이 그전에도 있었나요? 우리나라에서 표피적으로는 있었죠. 몇 사람이 있었는데 깊이는 없었죠. 그러니까 인간 중심의 인간 존중의 경영이라는 뭐 책도 있고 뭐 있는데 다 미국식 경영학을 조금씩 따다가 써놓은 거예요. 별로 그렇게 심각한 건 없어요. 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왜 경영하면요. 일반인들한테는 별로 상관이 없는 학문 같잖아요. 왠지 CEO들이나 그렇죠. 그 기업의 좀 높은 사람들만 좀 배워야 할 것들 그리고 기업의 이윤을 내기 위한 학문 네. 이런 느낌이 강했는데
완전히 그 경영학의 패러다임을 좀 바꿔서 얘기를 하시는 편이시잖아요. 그렇죠. 나는 가정에도 경영이 필요하다는 거죠. 가정에도 경영이 없기 때문에 가정에 여러 가지 생산성이 떨어지고 불화가 생기고 이혼율이 높아지고 모든 문제가 경영이란 사회 현상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죠. 정치도 마찬가지죠. 생산성이란 얘기 자체가 좀 불편하게 느껴져요. 그렇죠. 네. 근데 어떻게 잘못 해서, 이해해서 예, 그래요. 잘못 이해해서요. 그러니까 나쁜 쪽으로만 계속 그 용어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효율성, 생산성, 뭐 능률 이런 걸 얘기하면 그냥 어떻게든지 사람을 쥐어짜는 것으로만 생각하게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써왔죠. 사실 능률, 생산성, 효율성 이런 건 굉장히 좋은 말이거든요. 아주 인간 중심적인 말이에요. 그게 이제 나중에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는지를 설명할게요. 나중에.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가 지난해였죠. 야근은 축복이다. 그것도 능력 있는 직원이니까 야근을 할 수 있는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직장인들의 공분을 사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죠. 그분은 그렇게 야근 열심히 하셔서 한국은행 총재까지 되셨는데요. 모든 사람들이 다 야근해서 한국은행 총재가 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거죠. 이제 본인이 야근했기 때문에 야근해야만 성공한다. 야근하는 그 상황, 조건을 비판하기 전에 본인이 그렇게 성공했으니까 그걸 이제 또 축복이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건 사실 굉장히 책임 없는 말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조직의 장으로서 조직을 경영하는 입장에 섰을 때 항상 그런 사람들은 자기 입장에서 직원들을 봐요. 그게 가장 큰 그 쥐약이거든요. 일단 사람은 기본적으로 자기 경험의 틀에서 세상을 바라보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기준이 사실은 자기가 살아온 과거의 삶일 경우가 상당히 많고. 그렇죠. 네. 네. 그런 사람은 경영자가 되면 안 되죠. 그러니까. 경영이라는 것은 내가 경영 현상을 자꾸 말하잖아요. 네. 경영이라는 것은 전혀 다른 패러다임이에요. 자기가 지금 일을 열심히 해서 윗자리에 올라가면 경영이 자연히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왜 경영학을 공부하겠어요? 경영이란 현상이 이 사회에 있는데 그것이 그 조직의 말하자면 생산성에 어마어마한 영향을 끼치는 별도의 다른 차원의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리더십을 발휘한다든지 경영을 한다든지 하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것이란 말이에요. 다른 세계의 것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그런 방식대로 계속하면 경영이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해했어요? 네. 완전히 다른 세계란 말이에요. 이게 다른 차원이에요. 그러니까 경영을 한다는 것과 그냥 열심히 일해서 자기가 성공한다는 것 사이에는 건널 수 없는 강이 있어요. 전혀 다른 차원의 것이란 말이에요. 전혀 다른 차원인데 혼동해서 사용되고 있는 게 현실이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렇죠. 자기 경험대로 자기가 이렇게 해서 출세했으니까 너희들도 이렇게 해라. 네. 이러는 게 최악의 경영자라는 게 이게. 우리나라에 그러면 최악의 경영자들이 대부분인데요. 대부분이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생산성이 안 오르죠. 그러니까 사실 그 경영이라는 게 조직의 문제, 굉장히 그 중요한 문제고 커다란 문제잖아요. 네. 근데 경영자들이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경영자가 되려면 시험을 봐야 된다. 아. 예. 왜냐하면 우리가 의사 되고 변호사 되려면 굉장히 오랫동안 공부해야 되고 열심히 트레이닝 받아야 되고 시험도 통과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통과되고 나서도 또 이제 일정 기간 또 연수가 필요하죠. 이런 그 아주 지난한 과정을 거치는데 경영자들은 그게 없어요. 사회에 굉장히 많은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중간 단계가 없다. 그래서 이제 시험이 필요하다 이렇게 극단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뭐 그렇죠. 그러니까 뭐 시험으로 할 수는 없는 건데 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아주 유능한 의사예요. 열심히 해서 하여튼 좌우지간 그 병원의 병원장이 된 거예요. 근데 병원은 망할 수 있어요. 굉장히 유능한 의사인데 의사로서는 의사로서는 유능할 네. 수 있지만 그렇죠. 병원장이 됐을 때는 병원을 병원 망하게 경영을 경영을 못 할 수 있습니다. 제가 그런 사례를 수없이 많이 봤어요. 예를 들면 이제 제 경력상 제가 보험회사에서 있었잖아요. 네. 그러면 굉장히 유능한 보험 세일즈맨이 자기가 이제 세일즈맨이 굉장히 그 성과가 높으니까 관리자로 승진한단 말이에요. 네. 근데 그 관리자로 승진하면 오히려 그 전체 조직이
성과를 많이 못 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사례가 아주 많습니다. 그분은 차라리 계속해서 계속 세일즈맨으로 세일즈를- 하는 것이 훨씬 더 나은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그런 조그만 조직, 몇 명이 안 되는 조그만 조직도 그런데 하물며 큰 조직을 맡아서 운영하려면 경영 현상이 무엇인지에 대한 깊은 통찰이 있어야 돼요. 자기가 그냥 자기 이 본능대로 열심히 일하면 내 방식대로 하라고 그 부하 직원들에게 지시하고 명령해서 그 조직이 절대로 잘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 이거를 경영자들이 몰라요. 아주 이제 한심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 경영자를 양성하는 프로그램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MBA 과정이 있는데 네. 뭐 주요 대학에 MBA 과정이 있지만 네. 거기는 다 그냥 스킬들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론들을 가르쳐 주는 거죠. 근데 이론을 가지고 뭐 필요하긴 하죠, 이론이. 그렇지만 이론보다 더 중요한 것은 책만 가지고 열심히 공부해서 의사가 된 사람 수술을 맡길 수 없잖아요. 그렇죠. 똑같은 거예요. 그 지금 유정식 대표가 금방 얘기한 대로 훌륭한 의사가 되려면 계속 그렇게 그 실무를 자기가 수술하는 거를 해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더 윗사람한테 그 지도 교수로부터 계속 트레이닝을 받아야만 일정 기간 지나야 너는 이제 의사가 될 수 있다. 전문의 자격증을 따고 그다음에 자기가 홀로 서서 이제 환자를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예요, 경영도. 지금 그런 훈련이 전혀 안 돼 있는 사람들이 경영자의 자리에 가 있는 사람들이 수두룩닥상으로 있는 거죠, 지금. 왜냐하면 조직에서 사실은 가장 도달하고 싶은 자리 그리고 내가 그래도 사회생활 좀 했다라고 나중에 돌이켜 봤을 때 좀 뿌듯할 수 있으려면은 결국 경영자를 한번 경험해 봐야 된다라는 생각이 많은 사람들 머릿속에 이렇게 있는 거죠. 그래서 당연히 내가 일을 열심히 해서 나중에 경영자의 위치에 올라야지라는 꿈을 꾸게 되는 거고. 오케이. 네. 그러니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전혀 다른 차원이어서 내가 보험 세일즈맨으로 끝까지 남을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남으면 왠지 실패했다라고 생각을 하게끔 만드는 문화도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런 문화가 굉장히 크죠.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유능한 인재들이 활용이 못 되는 거죠. 그래요. 예, 그 각자의 자리에서 본인의 재능을 발휘할 수 있는 그게 또 당연한 거고 또 이게 장려받아야 될 그런 이제 조건이다, 환경이다라고 이제 인식을 해야 되는데 네. 높은 자리에 못 올라가면 실패자로 낙인 찍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예, 높은 자리에 못 올라가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 내가 사장이 되기 위해서 나가겠다. 이런 친구들이 있습니다. 일을 잘하다가 나가서 사업한 친구들은 사실 굉장히 이제 실패를 많이 해요. 왜냐하면 일 잘했다는 것 자체만 가지고도 이제 우리가 그 자체만 가지고 경영자의 어떤 능력이 있다라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전혀 다른 차원이라는 거를 네.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은 경영한다는 것은 자기가 무슨 일을 잘했다고 해서 경영을 잘하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거를 아주 명심하기를 바랍니다. 네. 그러니까 저도 아나운서지만 사실은 방송 진행하는 게 제일 제가 강점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나운서들도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은 위로 이제 관리자급으로 올라간다라고 표현을 하죠. 그러면은 예전에 직장에서 보면은 저는 참 이해가 안 됐던 게 야, 내가 부장이나 돼가지고 아침에 일찍 나와서 TV 뉴스를 해야겠냐? 내가 그럴 짬밥이냐? 라는 식으로 표현을 하세요. 그리고 당신께서 국장에 뭐 직함을 달지 못했다거나 그러면은 굉장히 속상해 하시고 그래서 저는 아나운서로 들어왔으면 계속해서 방송을 하는 게 제일 행복한 거 아닌가요? 라고 질문을 했다가 네가 이래서 사회생활을 모른다라는 소리를 듣는 거다 이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맞아요. 예. 그래서 그러면 도대체 완전히 건널 수 없는 강의 세계에 그 경영이란 현상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경영자는 어떻게 행동해야 되고 도대체 경영자는 뭘 해야 되는 거냐. 네. 그거는 도대체 어떻게 배우냐. 네. 이제 이것을 우리 방송에서 이제 계속 얘기하려 해요. 네, 그 그래서, 얘기를 구체적인 사례에서 조금씩 해보면 참 좋을 것 같은데 한동안 우리 사회에서 굉장히 이슈가 됐던 얘기가 그 실명을 밝혀도 되나요? 포스코 에너지에 모 상무님 그것 왕상무. 때문에 밝혀도 되죠. 뭐 언론에 이미 다 알려졌는데 나왔는데. 뭐, 네. 그분 결국은 이제 사표까지 냈다라고 하는데요. 네. 많은 사람들이 제일 처음 얘기를 들었을 때 당황했던 이유가요.
그래도 한 대기업에 임원식이나 된 사람이 설마 그렇게까지 행동을 했을까? 그리고 아니 설사 그게 만약 사실이라면 그런 인성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대기업의 임원이 됐을까? 일반 사람들의 생각에서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멘붕시킨 요점이 아니었나, 요인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주 참담하죠. 참담하죠. 그러니까 그 왕희성 상무의 사건은 그거는 우리 사회의 빙산의 일각입니다. 그냥 그게 뭐 보편적인 현상인데 왕 상무 개인적으로 볼 때는 어떻게 재수 없어서 그렇게 걸렸다. 그게 걸린 거죠. 그게 재수 없어서 걸렸다고 생각할 거예요. 진짜요? 그러니까 우리 보편적으로 다 그렇습니다. 아니 뭐 미안하다는 생각 안 할까요? 전혀 그렇게 생각 안 할 걸요. 사회적인 무리가 생겨서 네. 이 무리를 일으킨 데 대해서 미안하게 생각하죠. 아니 그 사건에 대해서는 미안할 게 없어요. 가족도 있으신 분이고요. 가족의 얼굴도 있을 거고 나와 연관된 많은 사람들이 있을 거고 일단 내 회사가 있고요. 그다음에 나와 비슷한 직책에 있는 사람들이 싸잡아서 도매급으로 넘어갔고요. 그런 면에서 도의적인 책임을 좀 느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무리를 일으켜서 미안하다고 그럴 거예요.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모를 거라고. 아 정말요? 아 그러면 이사님도 그러셨나요? 뭐 나도 그러고 싶은데 그럴 만큼 그렇게 용기가 있는 사람이 아니어서 그래 볼 만한 용기가 없어서. 예. 그 웨이터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예. 미국에서는 이제 경영자를 뽑을 때 혹은 임원을 뽑을 때 이 웨이터한테 그 사람이 어떻게 대하는가를 본다고 해요. 그래서 웨이터한테 막대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경영자로서 자격이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보다 약자를 어떻게 대하는가. 그렇죠. 예, 우리가 미국 욕을 많이 하지만 네. 그 점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가 좀 배워야 될 점이라고 볼 수 있죠. 흔히 예. 어떤 조직에서요. 제일 네. 윗사람들이요. 임원급들은 구체적으로 그냥 표현을 할게요. 청소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 조직에서 가장 이제 하층부를 구성하시는 분인데 사실 이렇게 서열화되고 계층화된 표현을 쓰는 것도 참 미안한 일이고 그냥 청소하시는 분들이죠. 그러면 같은 직원이라고 생각을 할 텐데 그분들은 감히 뭐 올려다 보지도 못할 그런 존재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업무만 다른 똑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일 뿐인데 우리들 머릿속에는 임원은 높은 사람이고 청소를 하시는 분은 가장 낮은 사람이기 때문에 뭐 말을 섞는다거나 또는 뭐 임원이 지나가는데 청소를 하고 있으면 큰일 나는 것처럼 빨리 비키시라고 지나가신다고 네. 예. 이런 현상이 너무나 당연시되는 사회에 살고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 포스코 에너지 그 사건은 그 우리 사회가 각자 자기가 맡은 이 일은 내가 그 일을 잘 함으로써 우리 사회에 공헌한다든지 또는 나에게 주어진 사회가 나에게 부여한 나의 역할 이것을 내가 잘 감당할 수 있느냐 이런 자기 성찰의 바탕을 둔 행동이 아니라 내가 그것을 가졌기 때문에 나는 이제 권한이 있는 거예요. 그 권한을 행사함으로써 사회적으로 내가 우월한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요. 아 그러면은 그 권한을 가지기 전에 그분은 그런 분이 아니었을까요? 왜냐하면 이제 자기보다 윗사람이 있으니까 그 윗사람한테는 충성심을 보이기 위해서 굉장히 윗사람한테는 공손하게 잘했을 거예요. 아. 근데 그거는 이제 왕상무 한 사람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네. 우리 사회가 전부 내가 그렇다 했잖아요. 뭐 전부 다는 아니겠지만 대부분 이제 그런 이게 사실 어디서 온 거냐면 그 군국주의 문화예요. 그러니까 군대식 문화죠 이게. 이게 우리 사회에 아주 만연돼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역할이 차이가 있다는 것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나는 저 사람보다 우월하다. 그래서 내가 권한을 행사함으로써 내가 너희들보다 더 힘센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우리 유정식 대표가 얘기하는 남성임을 내가 힘이 센 놈이라는 것을 그걸 보여주는 게 대표적인 게 동물의 왕국에서 그런 짓들을 하잖아요. 보면. 그러니까 우리 사람이 아닌 세계로 점점 변화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그 일제 시대 때 그렇게 겪었던 모든 군국주의적인 체제, 그다음에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을 거쳐서 오는 동안에 했던 군사 문화, 이게 다 군합발로 나라를 다스렸던 사람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아주 뿌리 깊이 우리 의식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윗자리에 올라가면 소위 윤흥길 선생의 완장이라는 소설 있잖아요. 네. 그 완장을 하나 딱 차여주면 완전히 인간이 확 뒤집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왕상무도 지난 3월 달에 한 달 전에 임원으로 발령을 받은 사람이거든. 그 얼마나 그걸 한번 그 완장을 보여주고 싶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그 왕상무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에 그런 것이 뿌리 깊이 있다는 거예요. 아까 그 청소하시는 아줌마 얘기하셨는데 그 직원들 일반 직원들이 지금 왕상무 사건을 보면서 굉장히 그런 사람들을 욕할 거예요, 그렇죠? 하지만 본인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본인들도 왜냐하면 이제 청소하시는 아줌마들을 어떻게 그동안 대해왔는지 본인들은 그렇게 그렇죠. 그렇게 하대하고 있다는 걸 모르면서 윗사람들이 그렇게 한다는 것만 욕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아까 우리가 전체가 이제 사회가 변하려면 윗사람들만 변해야 되는 게 아니라 밑사람들도 밑에 있는 사람들도 그렇게 똑같은 어떤 그 변화가 동참이 돼야지 바뀌는 거죠. 지금 윗사람만 너무 욕할 그런 문제는 또 아니라고 볼 수가 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이런 방송을 지속적으로 들어서 우리가 매일매일 만나는 환경 속에서 경영 현상이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 이게 다 아까 얘기했던 청소하시는 분들과 임원들 사이의 갭이 다 경영 현상이거든요. 네. 이런 경영 현상이 우리 사회에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 그 민주화돼 있는 상태인지 아니면 군국주의적으로 움직이고 있는지. 그러니까 우리 사회는 군국주의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걸 빨리 민주주의적인 그 패러다임으로 빨리 조직 문화를 바꿔야 된다. 그래서 경영 현상이 아주 민주화돼 있는 상태. 그러니까 사람들이 민주주의를 잘 몰라요. 그러니까 민주주의라는 게 그야말로 백성민의 주인 주자잖아요. 네. 그러니까 모든 백성이 주인이 되는 역할을 하도록 만드는 건데, 그러니까 위아래가 계층 구조가 있어가지고 윗사람이 아래에게 지시하고 명령하고 그래서 윗사람은 그 자기가 그 권세를 행사함으로써 말하자면 만족감을 심리적인 만족감을 누려 내가 너보다 뭐 잘났다 또는 뭐 높다 이런 식의 그거를 지금 우리 사회에 가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왕상무 현상으로 나타났지만 사실 이제 어느 조직이나 그런 현상이 있기 때문에 이제 저는 빠른 시간 내에 우리 사회가 경영이 민주화돼야 된다. 단순히 정치 민주화, 경제 민주화만의 문제가 아니라 경영 민주화로 귀결되어야만 올바른 우리 사회의 민주화가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네. 어쩌면 우리 모두가 잠재적인 왕상무일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근데 참 사실은 본인도 다른 사람 어떤 허물은 보기가 쉽지만 자기 허물을 보기는 쉽지가 않거든요. 네. 네. 그래서 아마 이 사건이 사실은 많은 사람들에게 인구의 회자가 되면서도 정작 이 사건을 통해서 나를 돌아보고 내 삶을 돌아보신 분들은 또 많지 않았겠구나. 또 그런 생각이 드네요. 예, 우리 보통 이제 이런 비슷한 일들이 갑을 관계에서도 굉장히 많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네. 갑은 위에 있고 을은 밑에 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나중에 또 우리 을의 문제에 대해서 다룰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네. 그렇죠. 그런 그 똑같은 어떤 그 왕상무하고 똑같은 조건에 그러니까 갑이 되면 권력을 가졌기 때문에 을은 그거에 대해서 복종하고 따라된다. 이런 식의 구조 때문에 사실 굉장히 많은 또 문제가 야기되고 있죠. 네. 예. 우리는 군국주의를 직접 경험한 적이 없는 세대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경험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요. 이 사회에 네. 뿌리 깊게 박힌 문화라는 게 참 무섭다라는 생각이 무섭죠. 드는 게 네, 어릴 때부터 그냥 그 문화에 젖어 살다 보니까 실제로 군국주의를 직접 경험한 게 아니어도 문화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체험이 되고 습득이 돼서 거기에 의해서 살아가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드니까 그렇죠. 아, 문화를 바꾸는 일이 잘못된 문화에 대해서 끊임없이 문제 제기를 하고 그리고 개선시키는 일이 참 중요하겠구나. 그렇죠. 근데 그게 일단은 개개인부터 시작이 돼야 될 문제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그런 얘기들 하시거든요. 왜? 그러니까 부모와 자식 간의 경영이라는 측면에서 보면은 가정 경영이라는 표현을 아까 쓰셨는데 부모와 자식 간에도 사실은 은연중에
좀 강압적이고 폭력적이고 이런 상황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지고 너무나 네. 그런 거에 익숙해서 잘하고 있거든요, 아이들이. 맞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항상 새로 처음 만나면 네. 나이부터 확인하지 않습니까? 이게 네. 누가 위고 누가 아래냐. 네. 이게 사실 굉장히 만연되어 있는 잘못된 궁극주의적인 그런 현상이죠. 네. 그래서 저는 뭐 언론계는 전혀 모르는 사람이지만 여기 와서 이렇게 이제 그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 TV 와서 언론인들을 만나서 봤어요. 네. 내가 이제 놀란 게 있어요. 뭐냐? 다들 기자들이 선배라고 부르더라고. 무슨 선배, 무슨 선배, 선배. 예, 그러니까 나는- 기자들 사이에 호칭이죠. 호칭이죠. 네. 예. 나는 도대체 그러면 후배라고 부르진 또 않아요. 네. 다 야, 선배라고 그래. 야, 야. 나는 처음에 굉장히 이상했어요. 아, 굉장히 이상했습니다. 선배라고 부르는 순간 자기는 후배니까 윗사람한테 함부로 할 말 못할 말을 가려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대로 된 커뮤니케이션이 일어나지 않아요. 정직하게 말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정직하게 말하면 혼나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단순히 그냥 호칭으로서 그냥 무슨 씨, 무슨 님 또는 무슨 선생님 하는 것과 같은 그런 호칭의 문제가 아니에요. 보면. 그 선배라고 인정해 주는 거예요. 나는 너한테 악의가 없고 너를 해야 할 그게 없다는 그러니까 이제 자기 배를 그냥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호칭이더라고 보니까. 네. 그래서 선배한테 함부로 말할 수 없고 뭐라고. 근데 속마음은 그렇겠어요? 선배라고 아주 그 전혀 존경심이 없는 존경할 수도 없는 그런 선배지만 그냥 나이 좀 많다고 그냥 선배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부르라고 하던데요. 나는 이 문화가 고쳐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 왜 선배냐고. 아니 뭐가 선배야. 자기 일은 제대로 못하면서. 회사 선배요. 그러니까 선배라는 게 먼저 웃기는 들어왔다, 호칭이라는 게 먼저 웃기는 얘기예요. 들어온 회사 웃겨요. 선배요. 네. 그게 다 서열 구조거든요. 서열 구조와 계층 구조예요. 계층 구조에 의한 서열화 문제는 이거 심각합니다. 커뮤니케이션에서. 할 말 못할 말을 수평한 대등한 관계에서 합리적인 논의가 불가능해지는 거예요. 이 서열화되면. 그래서 제가 기자 친구한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사실 아나운서 세계에서는 특별히 뭐 선배라는 호칭은 없고 저희는 그냥 선배님 뭐 이렇게 부르고 예, 그냥 특별히 호칭에 대한 그런 강제가 없었는데 기자들은 반드시 선배님자도 안 된대요. 그냥 선배라고 불러야 된대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아니 선배님이나 선배나 그 차이가 뭐냐고 그랬더니 되게 웃긴 얘기를 했어요. 예. 저는 되게 희한했는데 선배님은 굉장히 종속적인 느낌이 들고 불평등한 느낌이 들지만 일단 선배라고 부르면 굉장히 평등해진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겠네요. 그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굉장히 수평적 선배라는 구조. 말 자체가 이미 서열화된 위계 질서를 드러내는 용어예요. 그런 말 하지 않는 게 가장 좋고요. 네. 그 이제 또 한 가지 그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그러면 그렇게 서열화되어 있는 선배 후배 구조 속에서 우리 언론계가 지금 어때요? 나는 그 경영학자의 입장에서만 보면 네. 우리 언론계는 정말 처참할 정도로 그 개혁되고 아주 혁명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언론계는 너무 많이 썩었거든요. 지금 저기 우리 저 미디어 협동조합 이사장이신 그 김성훈 이사장님 그 창립 총회 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우리 사회에 4대 천황이 있다. 응? 그 저기 절에 들어갈 때 보면 이 거기 입구에 네. 동서남북에 네. 4대 천왕이 4대 천왕이 그려 있죠. 있잖아. 네. 그게 다 수호신이란 말이야. 그지? 그렇죠. 근데 우리 사회에 수호신이 4개가 있는 거예요. 4대 천왕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뭐겠어요? 사법부죠. 두 번째가 언론입니다. 세 번째가 대학이고 네 번째가 종교예요. 근데 이 네 가지 4대 천왕이 우리 사회를 지지하고 유지시켜줄 최후의 보로인 수호신들인 4대 천왕이 다 썩었어요. 그중에 언론도 심각할 정도로 썩었습니다. 보세요. KBS, MBC 하는 꼬라지를 보라고. 조중동 하는 꼬라지를 봐요. 그놈들이 다 좋은 대학 나와서 머리 좋아서 다 시험 잘 봐가지고 거기 들어갔잖아요. 네. 그놈들이 하는 짓을 봐요. 무슨 짓을 하고 있나 지금. 심각한 문제입니다 지금.
근데 무슨 선배 후배 이런 걸 따지고 앉았어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봤을 때는. 이거 근본적으로 우리 언론계가 뒤집어져야 됩니다. 이렇게 돼서는 안 됩니다. 언론 자유를 위해서 투쟁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도 알고 그분들의 노고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그 존경심을 가지고 있어야 하지만 그러나 대다수 언론인들이라는 사람들 하는 꼬라지를 보란 말이에요. 어떻게 언론사들을 경영해 왔고 그 어떻게 언론인으로서의 그 영혼이 있는 살아있는 기자 정신으로 한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되나. 반성해야 됩니다. 우리 사회가. 네, 경영에 관련된 전문가 두 분을 모시고 얘기를 나누니까 도저히 끝날 기미가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앞으로 방송에서 얘기하실 시간들 많으시거든요. 예. 네. 저희가 오늘은요, 맛배기로 살짝, 이런 식으로 재밌게 될 거니까 여러분 많이 들어주십시오라는 의미에서 이제 얘기를 했던 거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이사님 저희가 언제 방송이 되죠? 아시나요? 글쎄 다음 주 월요일부터 나가지 않나요? 네. 생방입니까? 생방송입니다. 아, 이게 굉장히 떨리네요. 아, 이게 생방송은 참 힘들어요. 네. 아주 두렵고요. 근데 오늘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뭐 서로 말씀을 하시려고 거의 경쟁 모드인데. 아, 예. 예. 아, 이게 문희정 선생이 그렇게 하라고 시켰잖아요. 예, 제가 때렸어요. 자, 매주 월요일 국민TV 라디오에서 7시에 최동석, 유정식의 경영 토크를 만나실 수가 있습니다. 네. 네. 그 우리가 생방으로 하게 되니까 댓글도 많이 달리겠죠? 그럼요. 그래서 네. 혹시라도 실시간으로 올라오는 질문에 대해서 친절하게 답변도 해주실 예정인가요? 예, 제가 뭐 이제 그 여러 가지 질문이 있으면 원포인트 컨설팅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아마 이제 많은 분들이 처음에는 경영에 관련된 질문 내가 뭐 할 게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실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아마 오늘도 잠깐 저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인생 전반에, 삶 전반에, 생활 전반에 관련된 얘기들이기 때문에 아마 들으시면서 하실 질문들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고요. 저희 홈페이지 프로그램 게시판을 통해서도 미리 어떤 질문이나 알고 싶은 것들 올려주시면은 친절히 준비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죠. 공짜입니다. 경영에 관한 의견이나 또는 질문이 있으면 올려주시면 우리 유정식 대표는 컨설팅 해주시고 네. 저는 코칭을 해드릴게요. 우리 유정식 대표께서는 컨설팅이 아니고 카운셀링을 해주실 거고요. 아, 그렇죠. 카운셀링이죠. 예. 아, 카운슬링인가요? 예, 우리 최동석 이사께서는 코치를 해주시겠다. 코칭을 해드리겠다. 예, 알겠습니다. 뭐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굉장히 전문가들로부터 뭔가 영양가 있는 얘기들을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저는 좋고요. 일단 여러분께도 감히 자신 있게 기대하셔도 좋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두 분을 괴롭히는 김에 한 번 더 괴롭힐게요. 이 프로그램 제목을 귀엽게 한번 본인의 이름을 얘기해 주세요. 최동석 유정식의 경영 토크입니다. 네. 죄송합니다. 예. 자, 다음 주 월요일부터 월요일 하루죠. 일주일에 한 번 국민TV 라디오를 통해서 여러분을 찾아갈 거고요. 이게 팟캐스트로 올라간다 그랬잖아요. 네. 무언가 그렇죠. 또 차별화되는 게 있어야 됐죠. 네. 사실 방송 시간이 1시간이기 때문에 못다한 얘기도 있을 거고요. 또 격한 감정은 얘기를 못 하실 거고요. 그래서 팟캐스트에 올리는 내용은 방송에 덧붙여서 더 많은 얘기들이 올라갈 예정이죠. 그게 아마 더 재밌을 겁니다. 네. 원래 비하인드 스토리가 더 재밌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방송도 함께 해주시고요. 그리고 팟캐스트로 올라가는 경영 토크도 기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그럼 인사드릴까요?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